아주 오래전 경상도 깊은 산골짜기에는 구렁이에 대한 오래된 믿음이 있었습니다. 집 마루 밑에 구렁이가 산다면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복이라고 마을 어른들은 입을 모아 말했어요. 그 뱀을 업이라 불렀는데 집안의 터를 지키고 복을 끌어오는 신령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사람들의 기억이 흐릿해지면서 그 믿음을 지켜온 집은 손에 꼽을 정도가 되어버렸지요. 전라도와 경상도의 경계, 소백산 자락 아래 자리 잡은 능골 마을에도 그런 구렁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뱀은 대대로 마을 한가운데 자리한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를 보금자리로 삼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뱀을 보면 절대 해치지 않았고 명절이 되면 쌀밥 한 그릇을 나무 아래 두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뱀은 수십 년을 그 자리에 살며 마을을 지켜봤습니다. 가뭄이 오면 그 뱀이 사라지고 비가 내렸다는 이야기도 전해졌고 마을에 불이 날 뻔했던 날밤 그 뱀이 창고 문 앞에 다리를 틀어불씨를 막았다는 이야기도 있었지요. 사람들은 그 뱀의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다. 이름 없이도 서로를 알아본다고 믿었으니까요. 그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집의 만득이라는 사내가 살았습니다. 나이는 40을 갓 넘었고 얼굴은 평생 볕을 쬐은 탓에 나무 껍질처럼 거무죽죽했지만 눈빛만큼은 맑았어요. 논 한마지기, 밭 두 떼기가 전 재산이었는데 그마저도 몇 해째 가뭄이 들어 수확이 변변치 않았습니다. 아내 순이와 어린 딸 하나가 전부인 가족이었지만 세 식구 밥상에서 웃음이 끊긴 적은 없었어요. 순이는 항상 말했습니다. 우리 집이 가난한 건 하늘이 시험하는 거라요. 마음까지 가난해지면 안 되지요. 그 말에 만드기는 늘 씩 웃었습니다. 가진 게 없어도 욕심이 없으니 두려울 것도 없다고 그는 생각했지요. 그 여름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살던 구렁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어른들은 저마다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뭔 일이 생길 징조요. 업신이 사라지면 마을에 애군이 온다 했는데 만드기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미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뱀 한 마리에 마을 운명을 걸 수는 없다고 여겼으니까요. 그 무렵 만드기는 논두렁 아래 오솔길을 걷다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길 한복판에서 구렁이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어요. 목재를 운반하던 일꾼들의 낫에 몸통 옆구리가 깊게 베인 채였고 온몸에 힘이 빠진 듯 흙 위에 납작하게 엎드려 있었습니다. 비늘이 흙먼지에 덮여 있었지만 몸집이 크고 무늬가 뚜렷한 것이 예사뱀이 아니었어요. 만드기는 걸음을 멈추고 뱀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몽둥이로 밀어내거나 그냥 지나쳤겠지만 만드기는 그러지 못했어요. 다치고 힘없이 쓰러진 생명 앞에서 그의 손은 저도 모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죽으면 쓰나 살아야지. 그는 저고리 자락을 찢어 뱀의 상처를 감쌌습니다. 구렁이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마치 사람의 손에서 의도를 느끼기라도 하듯 가는 혀를 잠깐 내밀었다가 거두었습니다. 만드기는 뱀을 조심스럽게 안아길 옆 풀숲의 서늘한 그늘 아래 내려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봤을 때 뱀의 눈동자가 그를 향하고 있었어요. 그 눈이 이상하게 사람의 눈처럼 느껴져서 만드기는 괜히 목례를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만드기가 깊이 잠든 시각, 꿈속에서 낯선 노인이 나타났어요. 머리카락이 눈처럼 하얗고 수염도 무릎까지 내려오는 눈빛만은 형형이 빛나는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만드기 앞에 서더니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살려준 것이 내 손자다.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가슴속으로 바로 스미는 바람 같은 말이었어요. 은혜는 반드시 갚는다. 내가 내 집에 머물며 복을 지켜주리라. 만드기가 뭔가 말하려는 순간 꿈이 흩어졌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밀려들어왔고 만드기는 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꿈치고는 너무 선명했어요. 냄새까지 맡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꿈이었습니다. 만드기가 마루 문을 열고 나오려다 걸음을 멈췄습니다. 마루 아래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커다란 구렁이였습니다. 어제 자신이 풀숲에 내려놓은 그 뱀이 마루 아래 또아리를 틀고 눈을 빛내고 있었어요.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지만 뱀은 움츠러들거나 공격적인 기색 하나 없이 그저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만드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어요. 어젯밤 꿈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왔구나. 뱀은 고개를 아주 천천히 내렸습니다. 만드기는 그것이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부터 구렁이는 만드기의 집 마루 아래를 자리로 삼았습니다. 순이는 처음에 기겁을 했어요. 아이고, 뱀이 들어왔어요. 쫓아내야지요. 그러나 만드기가 어젯밤 꿈 이야기와 논두렁에서 있었던 일을 전하자 순이는 한참 동안 남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른들이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잖아요. 집에 구렁이가 들어오면 절대 쫓지 말라고요. 그날 저녁 순이는 밥 한 그릇을 따로 떠서 마루 아래 두었습니다. 구렁이는 그릇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또아리를 틀고 조용히 있었어요. 딸아이는 처음에는 무서워했지만 사흘이 지나자 마루 끝에 앉아 뱀을 들여다보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 뱀이요. 눈이 예뻐요. 아이 말에 만드기는 처음으로 크게 웃었습니다. 구렁이가 들어온 지 열흘 뒤의 일이었습니다. 5년째 물이 나지 않아 황무지처럼 놀리던 아래 논에서 샘이 터졌어요.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맑은 물이 논바닥에서 솟구치기 시작했는데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계속 올라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구경을 왔고 모두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만드기는 조용히 논에 물꼬를 텄습니다. 그해 가을 만드기네 논에서는 마을 누구보다도 많은 쌀이 났습니다. 다음해 봄에는 더 기이한 일이 생겼습니다. 집 기둥 아래서 갑자기 무언가가 반짝이는 것을 딸아이가 발견했어요. 땅을 파보니 낡은 오지 항아리가 있었는데 안에는 동전과 자기 조각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누가 묻어둔 것인지 언제부터 있었던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만드기는 그 재물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에 무너져가던 우물을 고치는 데 쓰고 가뭄에 굶는 이웃집에 쌀을 나눠줬지요. 남은 것은 딸아이 혼수로 아꼈습니다. 구렁이는 계절이 바뀌어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봄에는 새끼뱀 3마리가 마루 아래 함께 지내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만드기네 업신이 번성하는 걸 보니 그 집 복이 내려앉은 게야. 몇 해가 지났을 무렵 만드기는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집에서 가장 넉넉한 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봄이면 이웃 논의를 먼저 거들었고 가을이면 독거노인 집 지붕을 고쳐줬으며 추운 겨울밤에는 나그네에게 방 한 칸을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만드기가 70이 넘어 병자리에 눕던 날 밤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자리를 지키는 사이 구렁이가 조용히 방문 앞에 나타났어요. 수십 년을 함께 지낸 그 뱀은 그날은 평소보다 더 오래 만드기를 바라봤습니다. 만드기는 힘겨운 눈으로 뱀을 바라보며 낮게 웃었습니다. 고맙다. 오래 함께 있어줘서. 다음 날 아침 구렁이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만드기도 눈을 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오랫동안 기억했어요. 구렁이와 함께 살았던 만드기 집안의 이야기는 대를 이어 전해졌고 그것은 단순한 민담이 아니라 하나의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것을 해치지 말 것, 작은 생명에게도 진심을 다할 것, 그리고 내가 받은 복은 내 것만이 아니라는 것. 구렁이의 보호는 재물만이 아니었습니다. 만드기가 살아간 방식 자체가 이미 복을 부르는 삶이었던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곁에도 잊혀진 작은 인연이 있지는 않은가요?